2023년 새해 인사드립니다. EAI 원장 손열입니다. 지난 한 해 저희 EAI 글과 영상들을 애독하고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도 많이 읽어주시고 많이 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국제정세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하영선 EAI 이사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이라고 하는 해의 그 어떤 역사적 의미랄까요? 그 점을 좀 먼저 좀 짚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해가 가서 그 한 해를 전망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지게 됐네요. 2023년의 의미를 우리가 찾는다고 하면 매년 신년이 되면 이런 행사를 우리가 하게 되지만은 내 생각에는 조금 각별한 의미별을 하는 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정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많은 국가들이 앞으로의 10년이 앞으로 30년의 세계 질서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10년이 될 거라는 얘기들을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10년, 결정적인 10년의 기본 방향이 결정되는 것은 아마도 금년 한 해 어떠한 방향이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10년의 기본적인 국제정세의 무대의 모습은 결정되어질 것이고, 동시에 2차적으로는 것은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내다보는 2050년 21세기 중반의 세계 질서의 향방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매년 그 새해가 되면 금년이 중요하다고 그러지만은 아마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2023년은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합니다. 네, 지금 2023년의 그 의미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2023년에 한반도, 지역,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 공간의 어떤 전략 환경을 규정하는 역시 가장 큰 변수는 미중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미중 경쟁 2050이라고 하는 그 특별 보고서를 냈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는 미중 경쟁의 전략 경쟁의 양상은 무역에서 첨단 기술로, 그리고 가치 규범으로, 결국은 군사적인 경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이게 그 전개 확산이 되고 또 심화가 되는 그런 경로를 예측을 했는데, 지금 시중에 많은 연구기관들의 2023년도 전망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미중 관계가 이렇게 격화되는, 경쟁이 격화되는 악화일로의 그런 그 2023년으로 전망을 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서 저희 EAI 보고서하고는 약간의 좀 그 갭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런 컨텍스트에서 이사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드립니다. 손 원장 지금 지적대로 그 2023년의 세계 질서를 읽기 위해서 그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미중 관계, 특히 그 중에도 전략 경쟁의 향후 1년 전개 방향을 어떻게 봐야 할 거냐 하는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양쪽에서 우선 미국이나 중국의 당사자들이,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어떻게 그 전략 경쟁의 방향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유심히 바라다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쪽 문헌들을 문건들을 들여다보면 탐색이란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응해서 미국적 문건들을 체크를 해보면 흥미로운 것은 그
그 조정이라고 하는, 영어로 하자면 coordin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새롭게 부상을 합니다. 국내에 많이 소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탐색이란 단어는 며칠 안 됐습니다만 12월 25일 날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굉장히 긴 스피치를 했습니다. 그 이제 중국 형태의 대국외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긴 스피치를 하면서 특히 지난 11월 발리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 미중 관계는 발리 회의를 정상회담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새로운 길로 들어서고 있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기본적으로는 미중 전략 경쟁은 계속 되어지지만은 단 탐색의 여지는 있다. 그 대단히 조심스러운 타진의 그 2023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 하나로서는 소위 말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적했다고 하는 five no's, 사무일무이라고 하는 이런 지적이 과거에 그 보다 강한 대중정책보다는 조금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응해서 최근 12월 들어서 미국 쪽 변화를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16일 날 Center of China Coordination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센터가 국무부에 설립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고 지난 5월 26일 날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토니 블링켄이 굉장히 긴 스피치를 했습니다. 어쩌면은 2023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내가 소개한다면 왕위의 12월 25일 연설과 블링켄의 지난 5월 조지 워싱턴에서의 굉장히 긴 스피치 두 개를 대단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블링켄이 소위 우리한테는 익숙하게 알려진 것은 뭐 투자하라, invest, align, compete, 그게 기본 원칙이다. 국내 역량 강화, 국제 역량 강화, 중국과는 경쟁한다. 그러나 그 당시 스피치의 마지막을 보면 그러나 Center of China Coordination이라고 하는 보다 장기적인 미래를 위한 조정 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6, 7개월이 지난 거죠. 블링켄과 왕이가 금년 1월에 그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만남은 전형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대단히 탐색, 조정의 모색이 일단 시작되어질 것이고, 물론 그 과정에서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은 전략 경쟁의 악화라고 하는 것이 더 심화될 수도 있지만은 아마 한계 안에서의 일정한 조정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그 단계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마 상정할 수 있는 것은 경쟁할 부분들, 경제 무대나 기술 무대에 있어서의 그 경쟁들은 진행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최소한의 협력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찾아낼 것인가 하는 것들을 동시에 따지게 될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정말 그것이 충돌의 위험성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은 쌍방간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특히 대만 문제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EAI의 전망이 여전히 2023년에도 유효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 보고서대로 갈 수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탐색과 조정의 2023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한국으로 보면은
이게 그 미중의 그 전략 경쟁 격화 속에서 굉장히 좁은 길을 걸어야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략 공간 혹은 역할 공간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기회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쟁점을 좀 짚어볼 텐데요. 먼저 북한 문제부터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지금 뭐 핵무력 증강에 대해서 국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뭐 정파적으로 상당히 갈려 있는 지금 현실인데, 북한의 2023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북한 당중앙위원회 전국회의가 지난 연말에 진행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1월 초에 들어서면은 전체 내용이 밝혀지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선 그 전에 얘기를 전개하는 것이니까 약간의 양해는 필요하겠습니다. 단 그러나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지난 한 해 2022년 북측의 문헌들을 쭉 우리가 유심히 해석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아마도 2023년을 내다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 9월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시정연설의 기본 방향을 염두에 두고 몇 가지 핵심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모두에서 미국이나 중국은 모두 10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결정적인 10년이고, 또는 이것이 역사의 변곡점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 또는 시진핑은 알다시피 10년, 최소한 향후 10년은 가야 되니까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10년에 무엇인가를 보여야 되는 10년, 결정적인 10년이죠. 근데 그럼 북한한테는 2023년이 무엇이냐? 물론 이미 2023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북측 문건들이 하고 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일단 접어두고, 미래적으로 보면 북한이 생각할 수 있는 지금 미래라고 하는 것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2023년은 8차 당대회에서 결정했던 두 개의 5개년 계획. 하나는 군사 분야의 5개년 계획이고, 또 하나는 경제 분야의 5개년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2021년이 1차 년도였기 때문에 2025년이 이 5개년 계획의 달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해입니다. 따라서 북의 입장에서 보면 2023년은 그것의 중간 지점이 되어지기 때문에 승패를 담보하는 해가 될 수밖에 없다. 금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2025년에 미래를 내다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결과에 대해서 약간 초조할 수 있는 2023년입니다. 근데 내가 내다보는 2023년은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북한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2023년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이 많은 미사일 실험도 했고, 또 최근에는 드론이 서울 근처까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북한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앞으로 5년 계획 동안에 많은 것을 이루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일반적인 전망과는 상당히 다르게 대단히 어렵게 전망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군사 분야 5개년 계획 중에 전략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영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하이라이트는 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핵무력을 강화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초에 그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는 10년 만에 그 법제화하는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북이 그런 결정을 하면서 그 지적한 것은 그러지 않고서는 북한의 생존권이나 이 번영 이런 것들이 보장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자유와 생존이라는 것이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 결정이 어쩌면 북한의 지난 50년의 결정 중에 가장 잘못된 선택의 하나는 북한이 핵을 개발함으로써 그 자위권과 생존권 또는 발전권을 획득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아마도 현재와 같은 북한의 핵 무력 정책을 계속하면 북한에 기대하는 효과가 나오질 않고 예상치 않은 5개의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가 가까운 장래, 짧게는 5년 또는 10년 또는 조금 더 중기적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 북한이 지난 거의 그 짧게는 30년, 경우에 따라서는 더 긴 기간 동안 노심초사해서 그 세계 질서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의 자기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서 개발한 핵무기인데 왜 그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냐 하는 지적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북도 소위 말하는 핵 억제력을 통해서 북한의 자위권 또는 자주권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인데 핵 억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빠른 속도로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실의 국제정치에 있어서는.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요즘 미국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그 통합 억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고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그 생존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은 딜레마에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 미국이 발표했던 핵 태세 보고서에도 그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미국은 맞춤형 억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맞춤형이라고 하는 표현은 미국이 하는 얘기는 우리는 억제는 보통 상대방의 핵을 사용하기 전과 사용하는 동안과 사용하는 이후라고 나눠서 생각을 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 결정이 대단히 중앙 집중적으로 또는 그 위원장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그 최고 정책 결정권자만 선택적으로 우리는 그 공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새로운 제재 논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 생존 내지는 발전권의 문제도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2023년 또는 2025년 또는 2050년을 내다보는 경우에 2대 관건, 하나는 안보와 하나는 경제 발전인데 경제 발전도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그 핵을 통한 제재나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뭐 이런 또 자연재해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북한의 핵 개발을 통한 국제 제재라고 하는 것이 그 오늘날의 북한 경제의 어려움에 가장 중요한 기반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치면 첫 번째 그 북이 핵을 그 개발함으로써 가져오려는 효과는 거두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문제죠. 두 번째 효과는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이것이 남북한 관계를
정상화 또는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남쪽은 핵을 안 가진 상태에서 이 관계를 개선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딜레마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북한이 계속 핵을 유지 강화시켜 나가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듯이 소위 말하는 이 통합 억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지역에서의 지역적 협력을 정당화시키게 된다. 한미일이 어쩔 수 없이 그 통합 억제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 이것은 북한 혼자서 그걸 막을 수도 없고 또 예상치 않게 그러면 중국과 한미일 간의 관계의 악화라고 하는 것을 북한이 스스로 자초하게 만드는 중요한 딜레마를 불러오게 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죠. 더 나아가면 북이 계속해서 핵을 유지 강화시켜 나가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점차적으로 이 문제가 안 풀려가면 안 풀려갈수록 그 핵 확산의 잠재적인 위험성도 한국이나 일본이나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딜레마는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서 북한이 단기적으로 전망에서부터 나왔던 이 문제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심각한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2023년이 될 거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북한이 23년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경제 문제인데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한 경제가 그런 대로 성장을 하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또는 국제적으로도 보수와 진보가 반드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매년 북한의 통계에 대해서도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걸 다 일단 제끼고 북한 스스로 어떻게 보냐고 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거는 김 위원장이 얘기했죠. 김 위원장이 지난 9월 시정연설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8차 당대에서 우리가 이런 계산을 했다. 적어도 2025년에는 2020년 대비 140%의 국민 생산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140%가 5년 동안에 성장하려면 대체로 1년에 7% 정도의 경제 성장이 있어야 된다. 이건 뭐 김 위원장의 그 지적이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작년 2021년 지금 경제 성장이 한국은행 통계는 마이너스 0.1%입니다. 2022년이 2021년보다 나으리라고 전망하기는 대단히 지금 어렵습니다. 2023년도 지금 현재 핵 상황은 그대로 있고 코로나도 금방 풀리지 않는 상황이고 자연재해는 북의 경우는 어느 정도 상수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7%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2025년까지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북이 기반하고 있는 두 개의 가장 큰 주춧돌, 하나는 핵과 하나는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두 개가 2025년에 원래 희망했던 것의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는 딜레마를 2023년에 겪게 될 겁니다.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대단히 큰 숙제의 2023년이 아니겠는가 하는 걱정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미중 관계도 일반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전망과 상당히 다르게 짚어주신 것처럼 남북도 지금 뭐 여러 연구기관에서는 북한이 우위에 있고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 뭐 그런 측면 당연히 있지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게 북한이 굉장히 지금 그 어려운 해에 봉착해 있고 그것이 전략적으로나 혹은 경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들을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